안녕하세요. 춤추는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간 여담 비슷한 거긴 한데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연말정산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사장님 말고 월급을 받는 직원분 한번 한 5분 계신데 연말정산 환급 받으면 이제 좋아하죠. 지금 이걸 찍는 게 2월인데 2월에 이제 아마 연말정산 환급 받으시는 분도 있고 토해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아서 좋아할 게 하나도 없고요. 토해냈다고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대한민국 직장인 분들 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90%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환급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물론 2월에 돈을 받는 건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사실은 여러분들 돈으로 냈다가 받은 겁니다. 뭐 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 거니까 여러분들의 월급이 400이라고 해볼게요. 1월에 입사했어요. 400. 그래서 월급을 400씩 받아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400이 통장에 꽂히나요? 아니죠. 근로소득 원천 징수가 있고 4대 보험료 원천 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나한테 400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연말정산은 4대 보험이랑은 관계없이 근로소득 세액에 관련, 이 종합소득세 관련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만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홈택스 이게 다 나옵니다.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어요. 400만 원을 넣고 나 혼자 부양가족을 딱 누르면 원천 징수를 지방세 포함해서 23만 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400만 원을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377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죠. 그러면 나는 월급은 400이지만 내 통장에 377이 들어와서 이 사무금 어디로 가느냐? 회사가 납부를 대신합니다. 이거 내가 부담할 세금이죠.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근로자 본인이 납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기억이 없죠. 그냥 내 통장에는 당연히 뭔가 원천징수 돼서 377만 들어왔구나. 377만 원만 들어오겠죠. 그렇게 1년이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은 이제 연봉이 4,800인 거죠. 그럼 23만 원씩 원천징수 당했으니까 278만 원은 내 주머니로 안 들어오고 국세청 계좌로 이제 납부가 돼 있죠.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전 국민이 직장 다니는 전 국민이 국세청에 일일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비용도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세청에서 주는 사람이 원천세 신고도 하고 그 징수에서 납부도 대신하고 최종 세액도 회사가 계산해서 정산을 해라 라고 그 주는 회사의 의무를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국세청이 부과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그 최종 세액을 가감해서 2월에 보통 반영을 하는데 자, 요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최종 세액 계산을 한 게 아니고 400만 원 받을 때 부양가족 나 혼자면 23만 원 원천징수 하게끔 이거는 임시적인 계산이죠. 임시적인 계산 이렇게 왔습니다. 그 278만 원 이미 국가에 납부가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부양가족 공제, 뭐 신용카드 공제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기부금 공제 그런 항목 중에 가장 큰 게 부양가족 공제예요. 본인, 뭐 배우자, 부모님, 자녀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공제 항목이 커지니까. 그런데 그게 공제 항목이 많아서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국가 돈을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278만 원을 냈거든요. 국가에. 제가 미혼이라고 치고 부모님 2분 70세 넘었습니다. 아주 연로하신 부모님 2명 있고 부양가족이 저까지 3명이. 자 이제 연말정산 할 때 그 확정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기부금이니 뭐니 이거를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없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최종 세액이 158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 나는 4,800 받고 부모님 2분, 나 1명 공제를 하면 난 원래는 소득세를 158만 원만 내면 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얼마 걷었어요? 278만 원을 걷었죠? 더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급이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떼인 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급 금액은 맥스가 278만 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쓰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거를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들어오기 때문에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그 돈은 다 내 돈이다. 그럼 예를 들면은 원천징수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278만 원 떼일 필요도 없죠. 400만 원 다 받고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158만 원이면 이것만 내면 되잖아요. 많이 떼어놓고 환급 받은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급여가 이제 많이 높아지면 뭐 1억, 1억 5천 되면 대부분은 이때 환급이 아니고 이 세액이 커져서 납부세액이 나오죠. 그러면 월급이 377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세액을 차감해서 나오기 때문에 심한 분들은 더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연말정산에 어떤 지금 2월에 엄청 문의도 많이 오고 하지만 물론 공제받을 건 다 챙겨야죠. 왜냐하면 최종 세액을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놓친 것들이 있으면 되게 아쉽겠죠.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다 받되 절대로 그게 혜택은 아니란 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뭐 속된 표현으로 삥 뜯긴 걸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서 뭐 기분은 좋겠지만 누가 이거 꽁돈 준 게 아니다, 내 돈이다, 내가 떼인 돈을 받아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 공제, 이제 인적 공제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 부모님, 저는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에 뭐 신용카드도 있고 뭐 기부금도 있고 의료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돈을 쓰고 공제받는 거는 결국은 그 돈을 썼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안 써도 될 비용을 쓴 게 유리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용카드를 안 쓰고 그 공제 안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주제를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계산식을 가보면 그것도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고 맥스가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공제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돌려받는 게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썼어요. 100만 원을 쓴 건 내 주머니에 100만이 나갔잖아요. 그럼 이걸 의료비라고 해봅시다. 그럼 병원을 가서 의료비를 안 쓰는 게 더 좋은 거죠. 공제를 안 받는 게. 100만 원을 써서 100만 원 이상이 와야 내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쓴 거는 그건 당연히 이제 괜찮고. 근데 신용카드, 특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많이 받으면 그 공제를 많이 받는 건 맞는데 그 한도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아무리 많이 써도 그 공제 한도 넘어서 더 받는 경우는, 공제 한도를 넘어간 부분은 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리하게 쓰시는 분은 그 공제 한도를 알고, 아, 내가 1800 쓰면 나는 딱 하면 공제 풀로 받아. 그럼 1800은 1년에 열심히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으로 증빙을 써야지. 뭐 이런 거는 오케이. 근데 어차피 많이 써야 공제 많이 받는데 하면은 한도 넘어가는 순간 그건 안 쓴 게 더 낫죠. 그 돈을 안 쓰고 공제를 안 받는 게 더 낫지, 돈을 안 써도 될 돈을 더 쓰고 공제 받아봤자 일부 공제 받는 거거든요. 연봉이 4,800인데 만약에 한 2,500 해보면 산출세액 빵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차피 이 공제 항목으로 빵이 나오는데 다른 공제 항목 해봤자 더 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대원칙이 내가 떼인 돈에서 계산해서 정산을 해서 가감을 해보니, 너는 이만큼 냈는데 그동안에 너 원래 제대로 계산하면 요만큼이야, 요거 내가 더 뗐으니까 돌려줄게 개념이지, 이 제도가 없다고 하면 전혀 그건 혜택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 뭐 환급받든 더 토해내든 그게 사실은 여러분 돈 갖고 주고받고 하는 거다, 누가 더 혜택을 주는 거 아니다라는. 그래서 13월에 월급은 거짓말이다, 더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이 받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 말하는 13월에 뭐 월급, 보너스,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지금도 많이 쉬는 시간에 물어보셨는데 좀 디테일한 항목을, 근데 이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본인 소득을 국세청에 넣고 홈택스 가면은 이게 다 계산식이 있습니다. 금액만 넣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